요즘 학교 폭력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10년 전 고등학생 때 왕따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결국은 1년 정도 버티다가 자퇴를 했고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대학은 23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집안 사정도 어려웠고 혼자 공부를 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대학에서도 제가 왕따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대학 시절도 혼자 보냈는데요. 이번에도 그만두면 진짜 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 몇몇 친구들이 졸업 전에 생겨서 지금은 다행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창회에서 우연히 제가 왕따라는 소문이 돌았던 게 고등학생 때 저를 왕따시켰던 주동자들이 제 동기의 SNS에서 저를 우연히 보고 다시 소문을 낸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주동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졌습니다. 장난으로 한 건데 뭘 그러느냐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증거도 없이 이렇게 나와봤자 너만 손해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옵니다.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귀찮게 했으니까 제가 입사하게 될 회사에도 제가 왕따였다는 사실을 뿌리겠다고 합니다. 두렵고 막막한 기분인데 어떻게든 이 주동자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증거라고는 일기장밖에 없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라는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일단은 요즘 정말 학교폭력 관련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담자분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실제로 요즘에 유명인들 학교폭력 사건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저도 학교폭력 사건을 유명인들 폭로 사건들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고 이 사연 주신 분은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뭐 청소년 사이에 주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좀 가해자의 입장도 있고 피해자의 입장도 있고 참 해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많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상담자분의 사연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인 폭행이 아니라 이렇게 무리에 껴주지 않거나 따돌림을 하는 식의 이제 왕따라고 하죠. 이런 행위가 학교 폭력이라는 그 범주 안에 좀 포함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그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는 법률을 두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혹은 또 심리적인 공격을 가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는 하시는데 여기에 따르면 저는 단순한 따돌림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꼭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정신적인 압박감을 준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학교 폭력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자분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뭐 비록 10년 전이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학교 폭력의 범주에는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담자분이 상담을 남겨주신 내용이 이제 10년 전의 일인데 이걸로 소송을 하고 싶다 이런 사실 취지셨거든요. 10년 전에 왕따, 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일까요? 네. 우선 만약에 이제 가해자분이 학교에 다니고 계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우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될 텐데 안날로부터 3년 그리고 이튿날부터 10년의 시간이 지금 지난 것으로 민사소송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형사고소 또한 대부분의 여기 해당하는 범죄들이 뭐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등의 행위들이 공소시효가 보통 5년에서 7년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형사고소도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은 상담자분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내가 그 당시에 이제 뭔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반드시 좀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학교 폭력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잘못해서 이제 고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가 있으셨다고 하면 그에 관련한 입증 자료를 그렇죠. 준비하는 것인데요. 학교 폭력이 사실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행위라기보다는 보통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시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피해를 겪었을 때 일기장에 기재를 한다거나 주변인들의 말하는 등 어떤 증거 자료나 증인들을 꼭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상담자분이 과거에 혹시 대응을 원하셨다면 그때 당시에도 증거 수집이 굉장히 좀 중요했을 것 같은 그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 거슬러 올라와서 그 가해자, 과거의 가해자가 따돌림을 당했던 사실을 회사에도 알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과거의 일과는 좀 별개의 현재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자분이 문제를 삼고 싶다면 그거는 가능할까요?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이 해당 내용이 허위거나 혹은 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협박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도 있는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관련돼서 뭐 금전 같은 걸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뭐 공갈죄로도 죄를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과거 일로는 이제 상담자분이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너가 입사할 회사에도 내가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상담자분처럼 이렇게 신체적인 어떠한 이제 폭력을 당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내가 정말 고통을 겪었다,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증거를 모으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그 피해에 대한 입증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 자료를 잘 모으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뭐 폭력 등이나 신체적인 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입증한 자료만 있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 다만 이제 형사 고소는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따돌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떤 피해가 가지 않거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길은 없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상담자분도 과거의 일은 문제 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내가 지금 어쨌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문제를 삼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